자, 수능 오를진이의 차완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문은 송순의 매낭전가. 작년에 어떤 걸 봤죠? 정극인의 상충곡에 이어서 강호가도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정극인의 상충곡에 이어서 송순의 매낭전가, 정철의 성산별곡까지 우리가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자, 뭐가 나왔죠? 실제적인 지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선지의 구성에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장감, 그리고 사실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떨쳐와 재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노라. 일곱 구비가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버려져 있는 듯. 자, 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혔다. 실제로 그러면 용이 머리를 얹혀 놓은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쌤이 이야기했던 고전시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겠다, 그렇죠? 왜? 선지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쌤이 이야기했어요. 23년 이후에 문학의 선지는 어떻게 바뀌었다? 어떻게 시를 형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 머리를 얹혀 놓은 것 같으니 너러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혀. 자, 이 정자가 바로 뭐겠습니까? 면왕정이 될 수 있겠다. 구름 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버려 놓은 방금 전에 봤던 늙은 용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청학을 실제로 봤다? 아닙니다.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서 청학이 두 날개를 펼쳐져 있는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다? 학을 봤다? 절대 아닙니다. 학의 모습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매낭정의 지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 계속 뭐가 나온다? 자연이 나오고 있다. 정잡 넓은 들에 오롤이 펼쳐 있는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죠. 정철도 차용했을 정도로. 왜 차용했을까? 중요하니까. 넓거든 길지 말든 둘 다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이 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생기면 머리나 좋지 말던지 머리가 좋으면 못생기든지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보스 A는 B란 거지, 그렇지? 휘지 말든지 쌍용이 뒤트는 듯. 자, 똑같은 겁니다. 한 듯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단을 펼쳐놓은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담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뭐가? 매낭정 앞으로 펼쳐진 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가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무엇을 한다고 앉았다 날았다 모았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인가.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새가 날아다니고 있다, 그쵸? 어때요? 역동적. 그래서 이 표현도 어디에 나올 수 있다? 선지에 충분히 나올 만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혀 있는 것은 산인가? 뭐가 나왔지? 선생님 자주 이야기하는 거. 병풍 그림. 자, 뭡니까? 자연 예찬의 상투적인 표현이란 겁니다.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이어져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 난양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네,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산들의 모습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머리를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둥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거늘 원근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다. 푸른 절벽,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색채어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치? 흰구름 뿌연연하. 푸른 것. 자, 어때요? 흰색과 푸른 것의 색채 대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살람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뭐가 예 연하가 그렇다는 거겠죠. 연하가 그렇다. 볼게요. 자,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떨고 있다. 자, 그러면 흰구름 뿌연 연하가 이렇게 아양을 떤다 했으니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화류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네.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구락 옅으락 짙으락. 뭐가요? 구름이. 그치? 석양과 섞어서 가랑비. 여러분, 이거 우리 본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비가 나왔을 때 가랑비, 새우가 나오면 봄의 계절감. 굳은 비나 장마가 나오면 여름의 계절감. 또 뭐 서리가 나오거나 할 때는 가을의 계절감. 눈이 나오면 겨울의 계절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선지에 나올까요? 특정 시어를 통해서 계절감을 드러낸다. 충분히 출제자들은 재밌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마를 급히 지금 어떻다? 양반이 될 수 있겠지. 가마를 급히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 쌤 이야기했던 프레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고전시를 볼 때 글쓴이가 나왔는데 글쓴이의 실명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문학? 양반문학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양반문학일 때는 대표적인 주제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친화. 두 번째는 유교적 정서. 보통 충성, 효도, 절개가 나오겠지. 근데 계속 어때요? 매낭정가는 자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충성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자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볼게요. 가마를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때에 녹양에 우는 꾀꼬리가 교태겨워하고 있다. 자, 꾀꼬리에 줄이 쳐져 있다. 그리고 교태겨워하고 있다. 뭐죠?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네. 객관적 상감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무와 풀이 우거져서 녹음이 짙어질 때. 자, 녹음이 짙어지고 있네. 여러분들, 아까는 우리 뭐 봤죠? 가랑비 봤죠? 근데 여기서 녹음이 짙어지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 여름으로 바뀌었다. 왜? 녹음은 여름의 계절감이기 때문에. 나무와 풀이 녹음이 짙어질 때 기나긴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편히. 자, 무슨 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매낭정의 난간이겠지. 무리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른다. 서늘한 바람이 나왔다. 그쵸? 계속 볼게요.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다. 이 표현 어디서 봤는데? 어디에서 봤죠? 아까 봤던 병풍인가 그림인가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죠? 자연을 예찬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들 몇 개가 있죠. 여기 한 개만 더 추가한다면 뭐가 나온다?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샤까지 포함해서 예찬적인 표현인 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는가? 예, 이렇게 뭐가 곡식의 기운 자체가 물결처럼 펼쳐져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부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불고 있다.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따라 달을 따라 불고. 그러니까 여기서 황혼이 만경에 펼쳐져 있네. 그러면은 농부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부까지 보면서 기뻐한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풍요로운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묻혔다. 무슨 말일까? 초목이 다졌다. 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되지? 바뀌고 있죠. 조물주가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냈다. 여러분들. 자, 두 개를 쌤 이어서 설명할게요. 된 설이, 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설이가 나왔다는 것은 가을의 계절감. 다음에 여기에 빙설로 꾸몄다. 뭐죠? 겨울의 계절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낭정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다 나오는 계절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 뭐다? 시상전개 방법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조물주가 헌사하다. 이거 뭡니까? 쌤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 예찬의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천지가 풍성해. 간대마다 승경. 와, 경치가 너무 좋구나. 인간 세상. 이런 세모한 게 칠까요? 고전문학에서 인세, 속세, 세속, 인간, 부정적입니다. 뭐하고 대비되죠? 자연. 쌤 이야기했어. 자연은 고전문학에서 무조건 무슨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대유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인간 세상을 떠나도 내 몸이 쉴 틈이 없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달도 맞아야 되고 밤도 주워야 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살인문도 닦아야 되고 꽃도 쓸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개가 딱 나옵니다. 자, D 부분에서 중요한 거 어떤 게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빡빡빡빡빡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열거. 선생님, 그럼 이 질문 할 거예요. 선생님, 선지에 반복과 열거가 자주 나오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선생님 딱 이야기할게요. 반복은 2개, 열거는 3개 이상의 열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여기에서 그럼 화자의 정서는 어떤 걸까? 선생님,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했죠? 시를 보실 때는 3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야기했지. 첫 번째는 화자의 상황, 두 번째는 시적 대상, 세 번째는 화자의 태도.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짜증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연 속에서 즐겁게 한 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 아침 시간이 모자라니 저녁이라고 싫겠는가? 오늘이 부족한 내일은 넉넉하겠는가? 뭐 한다? 아, 나는 자연 속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지만 어떻다? 좋아. 자, 여기서 볼게요.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와요.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볼드체 돼 있다. 그렇지? 볼드체 돼 있을 때는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시험 나올 확률이 100%라는 이야기니까. 버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자신은 산에서 재밌게 즐기고 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쉴 사이가 없는데 오는 길을 일리다. 오는 길을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지팡이가 다 무뎌져 간다. 지팡이가 무뎌질 정도로 탁탁탁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술 나왔지. 이것도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문학에서 술은 무엇을 이야기하지? 그렇죠. 풍류적. 고전문학에서 풍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3개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음주, 술. 그치? 그리고 가, 노래, 무, 춤. 3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풍류적. 동그라미 칠 필요 있습니다. 알겠지? 부르며, 노래도 부른다. 그치? 가.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랩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온갖 소리를 취응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누웠다가 앉아. 자,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춤이 나왔네. 그러면은 쌤 아까 이야기했던 풍류적인 이야기 중에 3개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죠.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다는 거지. 읊었다가 휘파람 불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게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자,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태평성대 동그라미 치세요. 신선이 어떻던가? 내가 바로 신선이다.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고 나면 악양루 위에 200이 살아온들 호탕회포는 이보다 더할 소냐? 내가 제일 어떻다? 호탕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 몸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지? 정격 가사의 특징이 등장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역구는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충사상이 등장했다. 따라서 이 매낭정가 같은 경우에는 쌤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연친화와 유기적 정서가 다 나오는 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